저평가 종목에 대한 매수가 오늘의 시장의 키워드 한 키워드로 말한다면 그거예요. 선물 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돼 있고 외국인이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면에서 그냥 나의 종목에 나의 시나리오만 대응하면 되는 섹터가 좀 지금 철저하게 소외된 섹터 내에서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나는 조금 움직여보고 싶어라는 것이 사실 지난주에 그 2차 전지주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네.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던 2차 전지 그 주주들 이제 다시 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냐 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바로 월요일 날 그 희망을 깨버렸어요. 네. 오늘 깼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2차 전지는 반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종목별로 기술적 대응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영역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ADX를 보십시오. 실제로 ADX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지표가 더 있지만 그것을 안 보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ADX 하나만 보더라도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과매도형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ADX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그것에 대응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딱 목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제 기준에서 여기서는 금요일 날 변수만 생기지 않는다면 장중에 20~30% 매수,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 뜬 종목 두 개가 바로 에코프로랑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지난 시간에 했던 방송을 역추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타 방송에서 금요일 아침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에코프로가 떴는데 그날 테슬라가 10% 넘게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라고 이렇게 좀 얼버무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두 종목이 떴는데 아직 두 종목은 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LNF는 깨고 내려가서 2차 전지가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LNF는 그날 지난주에 뜨지 않았거든요. 에코프로 BM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던 급락의 1차 매수의 종목은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만 떴었다는 점 그렇게만 참고해 두시고 2차 전지가 반등을 준다 안 준다 이러는 것은 종목별로 이제는 다 차별화가 됐기 이제는 때문에 섹터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절대 오를 때도 그랬고 떨어져서 대응하는 것도 종목별 완전한 차별화. 오늘 포스코 홀딩스는 2차 전지라서 오른 것이 아니죠. 그거는 아무래도 철강 쪽.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중국 경기 부양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한 부분도 억지로 갖다 쓴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화학과 철강이 다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진짜 철저하게 소외됐었고 중국 얘기 잠깐만 해도 될까요? 네, 잠깐만 하시죠. 그 증시 부황책 썼을 때 별로 반응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준이나 있었을 때 그렇지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땅 파고 공사하는 걸로 해봐야 밑빠진 덕에 물 붓기라서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관망만 할 것처럼 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안 좋아서 결국은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것이 시장에 반영돼서 그때 딱 올라간 것이 우리 건설 오늘도 좋았던 것이 HD 현대건설기계, 데모, 인프라코어, 진성TEC 이러한 건설기계 업종이 오늘 일찍 좋았거든요.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섹터고 중국의 부양책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어라는 핑계를 댄다면 언제든지 움직여도 움직일 수 그리고 지금 재건된 관련된 이슈 뉴스도 앞으로 나올 것들이 질비하게 있는데 시장에서 이 뉴스 때문에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송구스러워서 핫한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실제 뉴스 체크해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재건 테마를 쓸 수 있으면 뉴스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로 봐야 되지 않을까. 철강은 그쪽보다는 PBR 1배 뉴스에 조금 더 좀 자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제철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우리 한국 증시 이제 뭐 해외 증시가 올라도 빠지고 네. 물론 또 코스피는 올랐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이제까지 좋았던 주식들이 그렇게 힘을 좀 못 쓰고 그동안 좀 소외됐던 비리비리했던 주식들이 이제 좀 힘을 받는 모습이긴 한데 아무래도 해외 증시가 또
미국 증시가 빠진다든가 하면 또 네. 영향을 받겠죠. 지금 일단 그렇죠. 글로벌 이슈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죠? 일단은 이번 주에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질비하게 실적 발표가 남아있다는 거가 FOMC 경계감 때문에 이번 주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점. 근데 이게 미국 시장인데 최근에 보면 제가 좀 예민하고 오버로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시장보다 하루 앞서서 우리 시장이 선반영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먼저 빠졌다가 테슬라 빠지고 테슬라 빠진 날은 우리 안 빠지고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니까 테슬라도 좀 올라가고 그런 느낌도 있어서 오늘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가 빠져서 내일 미국 장도 이거 진짜 제가 말하고도 좀 어이가 없습니다만 최근에 봤었을 때 선물 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돼 있고 외국인이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면에서 그런 쪽 인공지능 이런 쪽에서 조금 이런 시그널들이 좀 포착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경계감이 우리 시장에 선반영 되지 않았나. 뭐 요런 느낌은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정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의 경계감 충분히 오늘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의해서 그동안 못 갔던 철저히 소외되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시각 넓히기 그런 것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계속 뭐 그 이유는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지금 우리 증시에 앞으로 네. 또 영향을 줄 만한 그 이슈들, 네. 이 글로벌 뉴스들 어떤 것들이 남아 있죠? 일단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루 올라간다, 하루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변수들이 아직 많으니까. 네, 워낙 많으니까 올 한 해 변수로서는 이제 그 톰리라고 아세요? 톰리라고 하는 월스트리트 전략 스트레티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작년에 지수 타이밍과 지수 밸런스를 거의 정확하게 맞춘 유일한 작년에 월가가 전부 다 틀렸거든요. 장이 좋다라고 본 월가도 금융권도 이렇게 맞춘 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수도 정확하게 타이밍도 거의 정확하게 맞추신 분이 그러면 이제 올해 전략을 이제 얘기한 거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이 생각했던 논리가 뭐냐면 올해 좀 조정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올해 2, 3월에 조정이 한번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분이 했었어요. 그분이 조정이 줄 거다라는 논리가 뭐였냐면 앞서서 금리나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다. 두 번째, 지금 지수가 좋은 게 아니라 인공지능만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선 사이클만 좋다고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 뒤에 암은 어두움의 모습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해킹과 관련돼서 이거 지금 뉴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어두운 면도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한번 조정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인공지능이 그 속도로 갈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규제가 나와야 된다는 점, 타임라인이 지연될 거라는 점. 그리고 작년부터 말부터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쉼표가 나오는 것이 적당하다는 논리로 2, 3월에 조정론을 얘기했었고 대선이 있던 해에 요 봄 1분기 한번 늘 조정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저도 이 말이 진짜 논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럼 올해 시장 어떨 것 같은데 라고 했었는데 그분이 올해 시장은 상저하고로 하반기를 좋게 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시장의 중심에는 연준이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금리 사이클 정책이 전환이 되는 기점이 되는 해라는 것. 두 번째, 이미 금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금리가 높았던 금리에 대해서 파생될 수 있는 주택시장의 리스크가 완전히 다운되는 한 해로 전환될 것이다. 그것을 토대로 아무도 투자하지 못했던 투자 사이클이 올해가 이제는 진짜 기업들과 정부의 투자 사이클이 올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는 그냥 뭐 맨날 했던 얘기로 저도 끄떡끄떡 하면서 그래 연말은 좋을 것 같아라고 했거든요. 네 번째 논리가 재밌어요. 대선이 있었던 해는 다 좋았답니다. 미국은? 네, 미국은 다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 좋았다는 해가 1분기에 조정을 주고 다 좋았다. 한 번 깨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 2008년이었으니 그거를 제외시킨다라고 한다면 올해도 미국장은 상반기에 조정을 주고 하반기에 간다. 그러면 그 논리에 우리가 편승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쪽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조정 시
좀 매수? 조정 시 매수 의견을 가져가 볼 수, 전 바이오도 한 캔에 꼭 둡니다. 조정 시 매수 의견에서 그 안에서 뭐 종목으로 깊이 이해하거나 장투 갈 거야. 이제 그런 거 안 통하는 일이니까 그쪽 안에서는 트레이딩 전략으로서 조정 시 매수 의견을 꾸준히 가져가 볼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시총 상위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은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뭐 좀 시그널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어려워요.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오히려 2, 3월 달이 조정, 뭐 네. 1월 달도 지금 조정이었지. 한국은 힘들었죠. 조정을 먼저 맞았죠. 네. 네. 1, 2, 3월. 아, 그럼 2, 3월 정도 조정은 미국이 조정을 받을 그렇죠. 가능성이 미국장 있다.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네. 그 한국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오히려 셀인 메이, 네. 그래서 4월까지가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네. 우리는 그리고 주로 상반기에 많이 오르고 하반기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네. 이때 벌어야 된다라는 의견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종목별로는 그런데 지수적으로는 조금 달라요. 저는 그냥 긴 호흡으로 지금 지수는 저는 상저하고로 보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더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종목이 들어온다라는 것이 오늘 트리거 키워드가 뭐였냐면 PBR 1이었거든요. 저평가 종목에 대한 매수가 오늘의 시장의 키워드 한 키워드로 말한다면 그거예요. 그런데 코스피 코스닥의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왔다는 것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라는 것에 코스피가 저평가라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코스닥은 트레이딩을 알아서 기술적으로 하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증시가 싸지 않다라는 것은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삼성전자는 미국 증시 안 따라갔어요. 엔비디아가 오르거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르거나 뭐 해도 안 오르더니 그렇다고 인텔이 떨어져서 박살날 줄 알았는데 웬걸 너는 빠지거나 말거나 오늘 자기 마이웨이를 가거든요. 삼성전자, 야는 SK하이닉스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그냥 나의 길을 가는 종목이니 그런 나의 길을 간다라는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제 모습은 바이앤홀드입니다. 계속적으로 사모아 가셔라. 그래서 시총 상위의 종목들 코스피를 살 수 있는 그 하나의 트리거가 오늘 첫 시그널이 좀 등장한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거시적인 우리 증시의 환경 이런 네. 것들을 감안을 하면서 네. 우리가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아갈 만한 주식, 우리가 네. 지금 공부하고 주목해야 되는 주식들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뭐 저는 섹터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오늘 올라갔던 시총 상위 종목들은 너무 좀 매력적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공권에 있는 종목보다는 바닥권에서 새롭게 출발한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제가 오늘 특징주들이 막 올라가길래 PBR 200 뉴스 보자마자 이마트를 딱 찍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었던 종목군 안에서 근데 거기서 좀 이렇게 키워드가 교집합이 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연하게 떠올랐었던 종목들로 이렇게 스쳐지나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트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었고요. 진짜로 PBR, PR 뭘로 보나. 근데 이 회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보면 답답하기는 한데 극심한 저평가는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기회는 조금 그런 명분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은행주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벅찬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 밸류를 봤었을 때 뭐 다우 데이터라든가 다우 기술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좀 매력적으로 보였고요. 그 외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 사실 이쪽도 시속 게임으로 트레이딩이잖아요. 그러면은 바이오 종목 섹터가 저는 트레이딩하기가 제일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는 자꾸 미국장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바이오라는 것은 큰 기대도 큰 실망도 없는 그냥 나의 종목에 나의 시나리오만 대응하면 되는 섹터가 좀 바이오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을 기저에 깔고 그 외에 그냥 나는 내 갈 길 갈래라고 하는 소형 바이오 종목 눈에 띄는 종목 두 개만 가시다리 말씀드리면 대웅이거든요. 대웅제약 말고 대웅제약과 대웅바이오 이 두 종목 그러니까 이게 차트 한번 보시면
그냥 남들 가거나 말거나 거래 한번 터진 다음에 자기 길 가는 종목이에요. 차트 보시면. 그래서 그냥 이거를 터질 때까지는 너는 올라가지 않겠냐. 그리고 뭐 뉴스에 지금 시장과 뉴스와 이런 거 무관하게 자기 길 가고 있잖아요. 회사 내용을 보면 대웅제약 우루사 팔고 있고 대웅이 건기식 팔고 있는데 뇌 건강 치료제.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적이 좋고 수급이 그렇게 뻔한 실적을 내지만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올 때 이런 종목들도 무난하게 닮아갈 수 있는 저 PBR 종목 오늘 우선적으로 담아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의 종목이 있어서 뭐 하나 신약이 대박 터져야 되고 뭐 이런 것보다 나 마음 편하게 그냥 포탄에 깔고 갈래라고 얘기해서는 조금 무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유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런 거 시장에서 관심 없거든요. 이게 유바이오로직스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콜레라 백신 회사예요. 네. 콜레라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잘 관심이 없는 질병이죠. 하지만 저쪽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은 심각한 질병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여기다 백신을 WHO에서 여기다 백신을 공급하는 기업이 이제 있는데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마진도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하던 회사가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 반독점인데 독점이다 보는데 꾸준히 납품을 해야 되는 부분 속에서 PQ가 동시에 좋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뻔하지만 자기만의 매력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 약간 지금 이 기업이 PER이 낮은 기업은 아니에요. PBR도 낮은 기업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 큰 의미를 찾기는 없지만 이마트가 엄청난 의미가 보이고 성장성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뭐 이런 거를 해가는 기업들 오늘 뭐 LG 엔솔보다는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우선순위로서 상승한 매력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좀 이런 종목이 좀 눈에 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 섹터 내에서는 이제 이럴 때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좀 이렇게 에너지, 유가, 가스, 사료, 그 다음에 좀 히토류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것도 종목별 좀 달라요. 네.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를 움직이는데 그의 종목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묵직한 게 있어서 그런 테마 안에서도 또 좀 차별화가 되니 제가 이렇게 좀 딱 놓고 말씀드리기는 아침에는 조금 이거에 대해서 좀 종목군을 좀 확 넓혀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중국 부양책과 관련된 건설기계 업종은 나중에 뭐 재건 테마가 붙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중국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할 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템포 속에 있는 제가 금리 인상 속도가 전 세계에서 3번째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금리 인상을 다른 미국보다 빨리 했어 우리가. 그래서 그 기조로 간다면 금리 인하를 먼저 할 수 있을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 그것이 사이클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철저하게 PBR 1배로 봤었을 때 코스피가 PBR 1배에서 금융이 0.4, 철강이 0.5거든요. 코스닥이 다 1.8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건설이 0.5예요. 0.56이거든요. 건설 섹터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알죠. 건설 제일 싼 건. 근데 지금이냐 좀 더 후냐 이제 요 싸움인데. 그렇죠. 지금 뭐 계속해서 부동산 PF 문제니 뭐 그렇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건설이 리스크가 있을 때 건설은 못 사지만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할 때 먼저 살 수 있는 게 건설 기계인 것 같아요. 건설이 망했을 때 건설 기계가 좋지는 않겠지만 그 위험한 리스크를 건설 두산 마켓이 지고 가지는 않잖아요. HD 현대 인프라코가 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마 섹터 쪽에서는 명분은 일단은 중국 지준율 인하였지만 지금 철저하게 소외된 섹터 내에서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나는 조금 움직여보고 싶어라는 것이 건설 기계 업종은 좀 그 섹터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잘 참고하셔서 지금 참 변동성이 강한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번 주는 좀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는 걸로 했다가 거기에 적절한 종목들 대응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네요. 자, 하여튼 요거 잘 참고하셔서 우리 가족분들 잘 대응하시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우리 함정남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